서영의 떨리는 손이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다. 협박 메시지의 발신번호. 창수 씨가 집을 떠난 지금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번호의 주인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노트북을 켰어요. 새벽 2시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껴요. 처음 메시지가 왔을 때는 웃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유치한 협박을 누가 하나 싶어서요. 두 번째가 왔을 때도 그냥 스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세 번째가 오니까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창수 씨가 정희 씨와 싸우고 집을 나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그분들 사이를 갈라놓은 건 아닌지, 15년 결혼 생활을 망친 건 아닌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밖이 너무 조용해요. 평상시라면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야근하는 사람들의 차량 소리 정도는 들리는데 오늘은 정말 정적뿐이에요.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비밀이라고 했죠. 제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나 실수들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5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는 지금처럼 골프클럽 회원도 아니었고 창수 씨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두 없는 늦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경비원도 순찰을 마치고 들어간 뒤였고요. CCTV 사각지대까지 미리 확인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 계획에 빈틈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봤을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증거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주철 씨가 저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당시 골프장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셨어요. 손가락 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 발신번호가 이상해요. 모르는 번호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뒷자리 네 자리가 특히 익숙해요. 통화 기록을 뒤져봐도 없어요. 문자 기록에도 없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익을까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 새 번호를 쓰는 건가요?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골프장 투자 것만 해도 그래요. 처음엔 단순한 투자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동철 회장님이 정희 씨한테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제가 창수 씨와 가까워진 직후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는 게 우연일까요? 정희 씨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전 골프클럽 모임에서 처음 뵈었을 때는 그냥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죠. 창수 씨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한 달 전 골프클럽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분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경제력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진짜 여자로 봐주시거든요. 정희 씨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창수 씨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다니요. 하지만 창수 씨가 집에서도 정희 씨한테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계획하고 의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창수 씨일 리는 없죠. 창수 씨와 정희 씨가 싸우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분이 저를 협박할 이유는 없어요. 정희 씨일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있으면 바로 따져 물으실 거예요. 돌려 말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골프장 투자 관련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동철 회장님은 어떨까요? 그분이 저를 골프클럽에 가입시켜 주셨고 정희 씨한테 투자 제안도 하셨어요. 혹시 저와 창수 씨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광우 씨도 생각해 봐야죠. 평소에 말수가 적으시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5년 전 그 일에 대해 뭔가 아시는 건 아닐까요? 오세진 씨는 어떨까요? 그분이 술 마실 때 종종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하나씩은 있다라든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든지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문체가 특이해요. 당신, 드러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격식을 차린 말투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나이 많은 분이 쓴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 누군가 5년 전 그 일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때 정말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목이 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 정희 씨나 창수 씨를 만날 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5년 전 그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휴대폰 화면이 어둑해지고 있어요. 배터리가 부족한가 봐요. 마치 제 희망도 함께 꺼져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일부터는 조사를 시작해 봐야겠어요. 이 발신번호가 누구 건지, 정말 5년 전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침실로 들어왔어요. 화면에 푸른빛이 얼굴을 비추니까 마치 수족관 속 물고기가 된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어요.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번호 조회를 시도해보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한계가 있네요. 대학 동기 중에 IT 회사에 다니는 민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로 연락하기엔 너무 오랜만이에요.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에요. 40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저와 격식을 차려서 대화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평소에 존댓말을 쓰는 사람들을 떠올려 봐야겠어요. 동철 회장님,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만나는 연장자들이 있죠. 오세진 씨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서로 존댓말을 쓰고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년 전 그 일을 목격한 전혀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골프클럽에 가입하면서 주목받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까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네요. 평소엔 이런 풍경이 평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으스스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주소록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이 번호와 비슷한 번호가 있나 해서요. 아, 찾았어요. 광우 씨 번호와 뒷자리 두 자리가 같아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광우 씨가 다른 번호를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건가요? 광우 씨를 떠올려 봐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에요. 하지만 눈빛이 예리해요. 관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그분이 5년 전 그날 밤에 뭔가를 보셨을까요? 그때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광우 씨가 그때 박주철 씨와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오세진 씨는 어떨까요? 그분은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시거든요. 세상에는 비밀이 많다라든지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난다라든지요. 처음에는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동철 회장님은 어떨까요? 그분이 제가 골프클럽에 가입할 때 추천인이 되어주셨어요. 창수 씨가 부탁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희 씨한테 10억 원짜리 지분 투자를 제안하신 것도 그렇고 저와 창수 씨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무서워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드러낼 계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말이에요. 5년 전 그때 정말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가슴이 서늘해져요. 만약 정말 증거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인해봤자 소용없을 테니까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만 몸이 떨리는 건 멈춰지지 않네요.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봐야겠어요. 광우 씨부터 시작해서 오세진 씨, 동철 회장님까지 하나씩 떠봐야겠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골프장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수상한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만약 정말 그 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상을 해야 할까요?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줄 용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좋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폭로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진실을 털어놓는 거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이제 정말 몇 시간 후면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창수 씨와 정희 씨가 싸우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있어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다크서클도 심하고요. 화장으로라도 가려야겠어요.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정희 씨는 여자의 직감이 뛰어나시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혹시 새로운 메시지가 왔나 해서요. 다행히 아직은 없네요.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정말 예상이 안 돼요. 평범한 하루일까요? 아니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하루일까요? 알람 소리에 깨어났어요. 침대에 앉아서 베개를 끌어안고 있어요.
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베개를 꼭 안고 있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해요.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생겼고요. 5년 전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골프클럽 회원도 아니었고 창수 씨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저 투자 컨설턴트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정말 없었어요. 박주철 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 그 협박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떨려요. 내가 가진 걸 모두 잃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해. 그때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상황이었거든요. 직장도, 평판도, 미래도 모든 게 위태로웠어요. 박주철 씨는 골프장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저를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투자 컨설턴트로서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곳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늦은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죠. 그분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이 더 길었죠. 그분이 제게 뭔가를 건네줬어요. 봉투 하나를 말이에요. 이걸로 입마금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꿈에서 봐요. 악몽으로 말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심장마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19에 신고했어야 했나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모든 게 복잡해졌을 거예요. 제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죠. 다음 날 아침에 그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왔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봤을까요? 그때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멀리서 망원경으로라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잠을 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는 없네요.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몰라서 불안해요. 네 번째 메시지가 오면 더 구체적일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인정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저는 그날 밤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한밤중에 그런 곳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의심받기에 충분해요. 창수 씨는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실망하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한 달 전에 처음 만나서 이제 막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희 씨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이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면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될 거예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들, 신뢰, 평판 모든 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내서 직접 만나야겠어요.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좋아요. 다만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지만 않으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겠어요. 광호 씨부터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봐야겠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라고 시작해서 혹시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들으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세진 씨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시니까 술자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동철 회장님은 어떨까요? 그분이 정희 씨한테 10억 원 투자를 제안하신 게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중 한 명이 정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면 제가 수상쩍게 행동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거든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새벽 4시가 넘었나 봐요. 정말 긴 밤이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베개를 더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까요? 아마 얕은 잠을 몇 시간 자는 게 고작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누가 저를 협박하든 어떤 위협이 닥치든 맞서 싸우겠다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서영이 될 거예요. 겁에 질려 떨고만 있는 서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서영이 되겠어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혹시 새벽에 또 메시지가 올까봐 무음으로 설정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 정말로 저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제 저와 그 사람 사이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제가 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전 7시인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요. 겨우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네요.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샤워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계획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광호 씨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오세진 씨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 세 번째는 동철 회장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화장을 꼼꼼히 했어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립스틱으로 혈색을 살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이네요. 옷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면 주목받을 수 있고 너무 수수하면 기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결국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를 입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밤사이에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거르기로 했어요. 속이 메스꺼워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커피 한 잔만 마셨어요. 회사에 가는 길에 광호 씨 회사 근처를 지나가기로 했어요.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20분이네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광호 씨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는 척하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광호 씨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커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8시 28분, 드디어 광호 씨가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계세요. 저도 일어나서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
광호 씨, 여기서 뵀네요. 서영 씨, 이른 시간에 여기서 뵀네요. 아,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산책 나왔어요. 광호 씨는 출근길이시죠?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서영 씨는 요즘 어떠세요? 골프장 투자 건으로 바쁘시죠? 맞아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광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투자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죠. 특히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더더욱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돈이 얽힌 일은 더 그렇고요. 서로 믿고 있다가도 갑자기 의심하게 되고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누군가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광호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 그런 거예요. 시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요. 아, 그런 거군요. 서영 씨 같으신 분이 그런 걸 느끼실 리는 없을 텐데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광호 씨의 반응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가 누군가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표정이 변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분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걱정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올라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광호 씨도 회의 잘 하세요. 혼자 남아서 지금까지의 대화를 정리해 봤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다음은 오세진 씨를 만나야겠어요. 그분은 보통 늦게 일어나시니까 점심때쯤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가시는 식당이 있거든요. 일단 제 회사로 갔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동료들한테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고요. 10시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깜짝 놀라서 확인했는데 단순한 업무 메시지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오세진 씨가 자주 가시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식집인데 맛도 좋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거든요. 식당에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를 골랐어요. 오세진 씨가 오시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12시 30분쯤 드디어 오세진 씨가 나타나셨어요. 혼자 오셨네요. 평소처럼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분 앞을 지나갔어요. 오세진 씨, 서영 씨, 여기서 뵙네요. 혼자 식사하시나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시죠. 그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옮겨서 함께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서영 씨는 요즘 바쁘시죠? 네, 골프장 투자 건으로 정신없어요. 오세진 씨도 참여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글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견제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제가 어떤 소문들인지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면서 다만 서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라고요. 저요? 제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오세진 씨의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동철 회장님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요즘 사람들이 서영 씨와 창수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쪽으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희 씨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돈다는 거였어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면 정말 속상하네요. 저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요즘 같은 상황이라니 무슨 뜻이세요? 오세진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저에게 최근에 이상한 일 겪은 적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든지 뭔가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말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요. 특히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오세진 씨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 혼자 다닐 때는 더더욱요. 밤에 혼자 다닐 때라니 5년 전 그날 밤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조언일까요? 오세진 씨는 어떻게 그런 소문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사실 저도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네요. 답답해요. 이 사람이 정말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람일까요? 오세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더 하시죠. 좋죠. 오늘 오후에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어요. 오세진 씨, 혹시 5년 전에 저에 대해 뭔가 들으신 적 있나요? 표정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5년 전이요? 왜 갑자기 5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때 제가 좀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혹시 그때 일로 지금도 좋지 않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요. 힘든 시기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때 몇몇 분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걸 신경 쓰시나요? 웃으시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웃음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뭔가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직접 해결하시는 게 좋겠네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게 잊혀지는 건 아니니까요. 무슨 뜻이세요? 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과거의 문제는 과거에 해결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거든요. 이 말이 협박으로 들렸어요. 혹시 오세진 씨가 정말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일까요? 오세진 씨,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잠깐 망설이시더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서영 씨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를 위협할 수 있다고요. 과거의 선택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누군가와 만났던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어요. 오세진 씨, 혹시 그날 밤에 저를 보신 건가요? 그날 밤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간혹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확실해요. 오세진 씨가 바로 그 협박 메시지를 보낸 장본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정의를 원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보상을 원하겠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는 게 좋겠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오늘 저녁 8시 한강공원은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화하기 좋을 것 같다고요. 한강공원이라니 왜 하필 그런 곳을 정하시는 걸까요?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어요. 알겠어요. 한강공원 어느 지점에서 만날까요? 반포대교 근처 벤치에서 만나죠. 혼자 오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혼자 오라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뵙죠. 서영 씨, 오늘 저녁에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요.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혼자 남아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결국 오세진 씨가 그 협박 메시지를 보낸 장본인이 맞나 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동철 회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서영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 동철 회장님까지 혹시 그분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건가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뵐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제 사무실로 오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라니 뭔가 심상치 않네요. 동철 회장님 사무실 앞에 서 있어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손이 떨려요. 오세진 씨와의 만남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동철 회장님까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니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동철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서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서영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역시나 그런 이야기네요. 오세진 씨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철 회장님도 아시는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창수 씨와의 관계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상하게 보고 있어요. 정희 씨 모르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영 씨를 믿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퍼지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소문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잠깐 망설이시더니 사실 골프장 투자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다고 하세요. 특히 오세진 씨가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고요. 역시 오세진 씨군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제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저녁 만남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동철 회장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서영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메시지나 전화 받으신 적 없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협박 메시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서영 씨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서영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다. 관련 증거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세진 씨가 동철 회장님한테도 메시지를 보낸 거군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오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혹시 서영 씨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회장님,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누군가 서영 씨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건 분명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그 메시지를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발신 번호를 추적해 봤는데 선불폰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체를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잠깐 망설이시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영 씨, 저는 서영 씨를 좋아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회장님, 물론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서영 씨를 지키고 싶어요. 누군가 서영 씨를 해치려고 한다면 제가 막을 거예요. 고맙지만 부담스러웠어요. 회장님,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운 제안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 오늘 저녁 오세진 씨와의 만남은 혼자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회장님, 혹시 오세진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진 씨요? 글쎄요. 평소에는 조용한 분인데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시죠. 그리고 좀 계산적인 면이 있어요. 계산적이라니요? 뭔가 손익을 따져서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골프장 투자건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시거든요. 혹시 오세진 씨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요즘 서영 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죠. 오세진 씨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저녁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아요. 다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요. 회장님, 만약 제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달려가겠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든든해요. 동철 회장님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세진 씨는 적이고 동철 회장님은 아군인 상황이 된 거네요. 하지만 동철 회장님의 감정까지 생각하면 더욱 복잡해져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5시예요. 오세진 씨와의 만남까지 3시간 남았네요. 그 전에 집에 가서 좀 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만남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세진 씨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녁 식사는 거르기로 했어요. 긴장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경 쓰느라
지친 것 같아요. 화장을 다시 하고 립밤을 발랐어요. 이제 곧 나가야 할 시간이에요. 한강공원으로 가서 오세진 씨를 만나야 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동철 회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따뜻한 메시지네요. 적어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돼요. 가방에 휴대폰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한강공원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반포대교 근처 벤치가 보이네요. 아직 오세진 씨는 안 보여요. 제가 먼저 온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7시 50분이에요. 10분 일찍 왔네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산책하는 커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밤이죠. 바람이 불어와요. 강바람이라 그런지 좀 차갑네요. 카디건을 더 꽉 여몄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손이 차가워져요. 8시 정각. 오세진 씨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며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해요. 서영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왔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강물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만 들려와요. 서영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서로 돌려서 말할 필요 없이 말이에요. 네, 그러죠. 각오를 다졌어요. 5년 전 9월 15일 밤 서영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알고 계시는군요. 그날이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박주철 씨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자연사 처리됐지만 말이죠. 오세진 씨는 그날 밤에 그곳에 계셨나요? 네, 있었어요. 멀리서 모든 걸 다 봤어요. 서영 씨와 박 회장님이 만나는 것부터 박 회장님이 쓰러지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박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서영 씨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서영 씨가 너무 잘 사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질투였던 건가요? 제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못마땅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저를 협박하신 건가요? 협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예요. 박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119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떠났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 마음을 괴롭혀왔거든요. 그럼 오세진 씨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경찰에 가서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느라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말이에요. 결국 돈을 원하시는 거군요. 얼마를 원하시는 건가요? 10억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10억 원이라니. 동철 회장님이 정희 씨한테 제안한 지분 투자 금액과 똑같네요. 우연일까요? 만약 그 돈을 드린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물론이죠. 저도 더 이상 이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나요? 제가 가진 증거를 모두 드릴게요. 그날 밤 촬영한 사진들도 있거든요.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충격이었어요.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찍어뒀어요. 서영 씨와 박 회장님이 만나는 모습, 박 회장님이 쓰러지는 모습, 서영 씨가 떠나는 모습까지 모두요. 정말 치밀하셨네요. 그때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건가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골프장 투자건 때문이에요. 제가 투자한 돈이 많은데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철 회장님이 혼자서만 큰 이익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결국 경제적인 이유였군요. 정의나 진실 같은 건 핑계였고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있어요. 경찰에 자수하거나 돈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수를 하면 제 인생이 끝나죠. 결국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준다면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숨을 고르고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돈을 드리는 대신 오세진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멈춰주세요. 창수 씨와의 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 소문들이 신경 쓰이시나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제 평판이 걸린 문제니까요. 알겠어요. 그 조건은 들어드릴게요. 대신 돈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주셔야 해요. 만약 돈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그날 밤의 진실을 말씀드리죠. 사진 증거와 함께 말이에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5년 전 그날 밤의 일이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저도 곧 갈게요. 오세진 씨가 떠나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혼자 남았네요. 강물을 바라보니 답답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1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예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 전 재산을 털어야 해요. 잠이 안 와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동철 회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괜찮으세요?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괜찮다고 해야겠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잘 해결됐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정말 잘 해결된 걸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오세진 씨와의 만남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도 그렇고 일주일이라는 촉박한 시간도 그렇고요. 우선 제가 가진 자산부터 정리해 봐야겠어요. 아파트 시세가 7억 정도, 예금이 2억, 주식과 기타 자산이 1억 정도. 모두 합치면 10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0대 중반에 다시 월세방에서 사는 신세가 되다니 생각만 해도 한심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행히 일은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 천천히 다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오세진 씨를 계속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까요? 협박범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한 번 성공한 협박은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더군다나 오세진 씨는 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언제든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평생 그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혹시 오세진 씨를 역으로 협박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닐 텐데 뭔가 약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찾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동철 회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분이라면 10억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만약 동철 회장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실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보호해 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후자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께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고백하셨는데 만약 도움을 받는다면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양심에 걸려요. 창수 씨는 어떨까요? 하지만 그분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어요. 정희 씨와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과거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창수 씨는 지금 정희 씨와 싸우고 집을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때에 제가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가진 자산으로 10억 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요. 비록 모든 걸 잃게 되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아파트부터 빨리 매물로 내놔야겠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금과 주식을 정리하면 4억 정도 더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곳 돌아봐야겠어요.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 하거든요. 은행에도 가서 예금을 정리하고 주식도 모두 매도해야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정말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실감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후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박주철 씨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만나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때 119에 신고했어야 했나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주철 씨의 부정행위까지 모두 드러났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떠난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요. 우유를 한 잔 따라서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네요. 내일부터 정말 바쁜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이번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요. 만약 오세진 씨가 또 다른 요구를 해온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동철 회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영이 은행 창구에서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새벽 3시네요. 이런 시간에 잠 못 이루는 게 벌써 며칠째인지 몰라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를 데웠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잠 안 올 때 해주시던 거예요. 지금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실망하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소파에 앉아서 우유를 마시면서 지난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아침에 광호 씨를 만났고, 점심에 오세진 씨를 만났고, 오후에 동철 회장님을 만났죠. 그리고 저녁에 오세진 씨와 한강공원에서 결정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5년 전 그날 밤에도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물론 신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협박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오세진 씨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골프장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그 돈을 제게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가진 증거들을 생각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경찰에 자수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 두 가지밖에는 말이에요. 자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언론에 보도될 거예요. 골프장 투자 관련 여성, 5년 전 의문사 사건과 연관 인정,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 달 전에 처음 만나서 이제 막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 완전히 실망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도 모두 물거품이 되겠죠. 정희 씨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이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면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될 거예요. 돈을 주는 게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비록 전 재산을 털어야 하지만 그래도 비밀은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남아있는 거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거든요. 아파트부터 빨리 매물로 내놔야겠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금과 주식을 정리하면 4억 정도 더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총 10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되지만요.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월세방을 구해서 들어가야겠어요. 30대 중반에 다시 월세방에서 사는 신세가 되다니 생각만 해도 한심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해야 해요. 다행히 일은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 천천히 다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오세진 씨를 계속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까요? 협박범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한 번 성공한 협박은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더군다나 오세진 씨는 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언제든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평생 그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혹시 오세진 씨를 역으로 협박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닐 텐데 뭔가 약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찾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동철 회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분이라면 10억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만약 동철 회장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실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보호해 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후자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께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고백하셨는데 만약 도움을 받는다면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양심에 걸려요. 물론 지금 상황이 절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창수 씨는 어떨까요? 하지만 그분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어요. 정희 씨와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과거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한 달 전에 처음 만나서 이제 막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걸 알면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게다가 창수 씨는 지금 정희 씨와 싸우고 집을 나온 상황이잖아요. 결국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가진 자산으로 10억 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요. 비록 모든 걸 잃게 되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가야겠어요.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일주일 안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거든요. 은행에도 가서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주식도 매도해야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증권회사에도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정말 바쁜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일주일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5년 전 그날 밤의 일을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주철 씨가 저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불법적인 일에 저를 끌어들이려고 했고 거절하면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쓰러진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만나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심장마비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119에 신고해야 했나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제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주철 씨의 부정행위까지 모두 드러났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떠난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이제 다시 침대로 가서 잠을 청해봐야겠어요. 내일부터 정말 바빠질 테니까 조금이라도 쉬어야 해요. 침실로 들어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 보여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요. 베개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오세진 씨의 요구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요. 혹시 그분이 또 다른 요구를 해온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동철 회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5년 전 그 사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털어놓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바쁜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주일 후에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오세진 씨가 약속을 지켜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잠이 오기 시작해요. 드디어 조금 마음이 진정된 것 같아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꿈속에서라도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꿈에서만큼은 이런 걱정 없이 편히 쉬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오세진 씨도 10억 원도 5년 전 그 일도 모두 잊고 그냥 편히 쉬고 싶어요. 내일의 저는 더 강하고 당당할 거예요. 마침내 잠이 들기 시작해요. 길고 험난했던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는군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서영이 은행 창구에서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그때 정의가 나타난다. 서영 씨, 동철 회장님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창수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도착하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